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10회 진짜 역대급으로 재미있지 않았나요? 정우 아빠가 10년 동안 그 차를 컨테이너에 보관해뒀고 김희도가 올 걸 알고 있었던 노상철이 딱 막아 세우고 정우가 차를 발견하면서 아빠 하는데 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이 가득 들어오는 드라마 오프닝처럼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은 고구마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사이다만 칼칼칼 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정말 놀라운 점이 아주 사소한 떡밥도 다 회수를 하더라고요. 특히 10회에서는 보영이가 정우차에 흘렸던 팔찌를 양수가 11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과 건호가 보영이 가방과 속옷을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양우수 진짜 멍청한데 내 아들은 꼭 지키겠다는 그 억지스러움을 너무 잘 연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보영이 팔찌 그거 진짜 아무런 증거도 안 되잖아요. 형구탁의 말대로 심동민은 자신이 딸 생일에 사준 2,000원짜리 팔찌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양우수 손에 있는 보영이 팔찌는 형구탁을 협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순 없죠. 보영이가 팔찌를 차 안에 흘렸다는 걸 정우가 기억하고 있으니 양수가 정우 차를 탔다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또한 10회에서는 정우네 집 쓰레기통 안에서 다은이의 혈흔이 묻은 몽키 스패너가 발견되고 정우의 운동화에 진흙과 더불어 보영이와 다은이 두 아이들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건 모두 정우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나겸이가 한 행동이었죠. 보영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 뒤늦게 창고에 와서 현장을 보게 된 나겸이는 보영이가 폭행을 당한 것도 모두 눈치챘으나 진실을 밝히는 대신 창고를 치우고 보영이를 옮기자며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건호에게는 아버지가 경찰에서 잘릴 거라고, 병무에게는 경찰 되고 싶다는 꿈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민수에게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물론 너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겁을 줬죠. 이어 나도 이제 너네 친구니까 돕게 해달라는 말로 포장하며 보영이의 죽음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어요. 근데 나겸이가 한 일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겸이는 양수와 신치호가 보영이를 유기하러 떠난 후에도 창고에 남아있다가 박형식이 다은이를 몽키 스패너로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겁이 많은 박형식은 혼비백산하여 창고에서 도망쳤을 테고 나겸이는 박형식이 흘리고 간 결혼 반지를 주워 보관하고 박형식이 그대로 창고에 두고 간 몽키 스패너를 정훈의 집 안에 쓰레기통에 버렸죠. 전 사실 처음에 몽키 스패너가 어떻게 정훈의 창고도 아니고 집 쓰레기통 안에서 발견됐나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우가 나겸이에게 집 비밀번호가 0301이라는 걸 알려줬었던 거더라고요. 나겸이는 정훈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정우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몽키 스패너를 정훈의 집 쓰레기통 안에 버리고 정우의 운동화에 보영이와 다은이의 혈흔과 진흙을 묻혀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겸이가 제일 무섭고 제일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정우를 살인마로 만들고 10년 옥바라지를 하면 정우를 내 꼴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한편 나겸이의 지휘로 보영이의 물건을 치우던 건호는 창고 2층에서 보영이의 속옷을 발견했고 다른 아이들이 보기 전에 보영이의 가방과 속옷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은 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보영이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건호가 형구탁에게 전화를 걸자 병무는 건호에게 달려들며 내 인생 망치면 책임질 거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때 건호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건호는 형구탁의 아이들이 죗값을 받되 감형될 수 있도록 도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보영이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보영이의 죽음에 책임도 없었고요. 하지만 형구탁은 건호가 보영이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을 급하게 집으로 보낸 후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사실 형구탁이 자신의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님을 믿었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테고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편 병무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민수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든 손에 버스표도 있었던 걸로 보아 무천시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아버지 신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끝내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건 사람은 형구탁이겠죠? 심동민이 형구탁의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후 신초가 형구탁을 협박할 때 형구탁이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지 않고 끊었잖아요. 그 전화가 민수 전화였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김희도가 정우차 놓쳤다고 전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먹는 것으로 풀고 있는 민수는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까요? 아니면 법이 정한 죗값을 받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11회 예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11년간 보관되어 있던 정우의 차는 사고가 났던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트렁크 안에는 삽 2자루가 있었습니다. 양흥수는 삽이면 모든 걸 밝힐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폐교에 보영이를 유기하려고 했을 때 양흥수와 신추호는 아직 죽지 않았던 보영이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쳐 결국 죽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11회 예고를 보면 노상철이 국가수에 찾아가 보영이의 두개골에 난 상처 사진을 보면서 전문가에게 설명을 듣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신민수는 보영이가 트랙터의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고 병무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증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우로부터 민수와 병무가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걸 들은 노상철은 국가수에서 보영이의 두개골 상처를 확인하며 트랙터에 부딪힌 상처 말고도 다른 흉기에 의한 상처가 보영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걸 확신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버지들의 존재를 알아내게 되겠죠. 또한 양흥수는 병무에게 아버지가 너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널 꺼내주겠다고 한 이후 형구탁을 찾아가 자수를 해서 너랑 함께 자폭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보영이의 팔찌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며 좌절했죠. 그 와중에 정우의 차 안에서 삽이 발견됐다는 걸 들었으니 야들을 구치소에서 빼내기 위해 자신이 삽으로 머리를 쳐서 보영이를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양흥수가 자백을 하면 고정우와 노상철은 양흥수가 운전을 못한다는 걸 알아내고 운전을 했던 신추호의 존재를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정우의 차가 발견되어 형구탁까지 잡아넣을 수 있게 됐는데요. 형구탁은 김희도를 시켜 정우의 차가 사고가 났던 것과 사고 목격자의 진술을 사건 기록 자료에서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아마 당시 목격자가 차에 2명이 타 있었던 것 같다. 운전석이 아닌 보조석에서 누군가가 나와 전봇대에 부딪힌 차를 살펴보더라 라고 진술했던 것 같아요. 이에 형구탁은 김희도에게 비가 오는 저녁이었으니 목격자가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진술은 없는 게 낫다며 사건 기록에서 교통사고를 아예 지우도록 종용했겠죠. 형구탁의 도비인 김희도는 형구탁이 원하는 대로 목격자의 진술을 삭제했을 테고요. 자, 근데 정우의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이로써 노상철은 형구탁과 김희도가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증거를 잡아냈죠. 김희도는 11년 전 정우에게 너 사고 냈더라 라고 말했던 걸 정우가 기억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우를 이틀이나 잠을 안 재운 상태에서 했던 말이니까요. 거기다가 11년 전 사고의 목격자가 주유를 하다가 정우와 하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11회 예고에서 김희도는 당시 목격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아파트 1층에서 노상철과 고정우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정우가 컨테이너에서 차 찾을 때 김희도가 먼저 찾았으면 완전 짜증날 뻔했거든요. 또 목격자도 김희도가 먼저 찾아내서 만났다면 이거 완전 고구마잖아요. 폐차장 사장을 형구탁과 김희도가 먼저 손을 써버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11회 예고를 보니 현수막에 붙어있던 서리의 전화번호로 목격자가 전화를 걸었고 서리가 목격자를 먼저 만나 이야기를 들은 후 고정우, 노상철, 김희도 앞에 목격자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목격자가 11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내가 11년 전에 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을 했었다. 차에 탄 사람은 2명이었다 라는 걸 증언만 해준다면 형구탁은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저는 바로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